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대선까지는 대중 관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실망감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퍼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출회가 됐고 그간 신고가를 찍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나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좀 개별주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테마주 쪽이나 아니면 경협주 쪽에 매기가 좀 쏠리면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이번 주에 막을 내리고 이번 주 벌써 이제 이틀뿐이 거래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좀 포트에 담긴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배트맨 1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그리고 시장 이야기 가득 나눠가는 시간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트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느덧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장입니다. 수요일장 함께 점검해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 좀 해주세요. 진행하시죠? 네. 네. 계속 진행하라고요? 네. 힘차게 좀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 청자분들께. 싫습니다. 빨리요, 우리.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웃으면서 해주시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데 일단 오늘 제 옆에 계시는 이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신다면은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원하시는 번호로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샵 4989번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부과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카톡방 참여 방법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샵 4989번으로 채팅방 혹은 뭐 정재훈 전문위원의 채팅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아니면 정재훈 카톡방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정재훈 전문가의 카톡방에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샵 4989번 많은 이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참여 방법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종목 접수가 되는 동안 정재훈 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이 또 온도차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장에는 미중 1단계 서명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내일장도 약간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미 주가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을 하고 난 이후에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건으로 이 협의가 됐는지 합의문이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해야 될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도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관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농산물을 대량으로 좀 구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관세에 대한 얘기는 좀 잡음거리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시장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주도 섹터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오늘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싸죠, 사실. 밸류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여전히 올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격을 좁히는 뭐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 고점권역까지 얼추 다 왔어요. 다 왔던 부분들은 여기 이 구간에서 다이렉트로 넘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설사 이제 여기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에 있어서 이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요번에 조정기 때에 평소에 내가 매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정재현 위원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번 좀 눌리면서 갈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오늘 장에서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시장 지금 잠깐 쉬어가는 모습일 뿐 여전히 매수 기회로 판단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은 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종목을 담아보자라는 의견 또한 참고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자 그리고 전화 이용해서 많은 연락들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그럼 좀 들어가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볼 건데요. 신라젠 접수가 되어 있네요. 2297님의 종목입니다. 24,000원에 8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좀 비중을 많이 담고 계시고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일단 신라젠 매수가를 보니까 상당히 부럽거든요. 우리 정재현 위원께서 신라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종목 좀 상담을 도와주실까요? 신라젠이요. 네. 지금 되게 손실 중이세요. 그렇죠. 네. 하지만 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제 판단에 이거 물타기 한 겁니다. 예, 물타기 하셔가지고 80%인데, 자, 냉정히 한번 보자고요. 임상 3상을 성공할 확률은 정말 지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파는 거예요. 대형 제약사에게. 임상 3상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 번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들이 왜 나왔을까요? 외국계 투자사가 지분을 취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공시 한번 볼게요. 블랙록에서 12월 6일 날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10월 4일 날 블랙록에서 대량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10월 4일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장내에서 주식 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5% 9월 30날 나왔고, 이거 10월 4일 날 얘기가 나왔어요. 10월 4일 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급등이 나왔었죠. 그죠? 물려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물려 있는데 신문 기사에는 블랙록 대형 자산운용사가 매수를 했니 뭐 했니 얘기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투자 마인드로 봤으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12월 6일 날 딱 하고 공시가 나옵니다.
블랙록에서 했더니 투자 자금 회수 목적으로 장내에서 주식 매도를 쳤대요.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주식 비중을 한 100만 주 정도를 줄였습니다. 12월 6일 날. 그러면 여기에서 사가지고 12월 6일 날 매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에 이미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좀 축소를 시켰겠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는 약발 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투자인지 투기인지 그 부분들의 갈림길에 상당히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신 상황이거든요. 전 제가 봤을 땐 비중 80%고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이에요. 이거 다 잘라내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은 한 번 더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더 움직여서 한 21,000원대 10월 달에 형성돼 있던 이 22,000원짜리 때 이 자리대까지 한번 움직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손실을 그래도 많이 축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 흐름들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에 대한 상담 받아봤고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신다면은 지금 생방송 중에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전화 상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정재훈 전문위원과 길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는 좀 간단하게 그냥 좀 목표가나 손절가 위주로 코멘트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이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키이스트인데요. 6341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2,900원, 비중 20% 보유하고 계세요. 최근에 한한령 이슈로 짧게 보고 잡으신 건지 일단 궁금하긴 한데 이 종목 내일장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엔터주들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YG엔터, SM, JYP엔터 다 움직였어요. 키이스트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인데 네. 우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적자를 좀 면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슈성, 즉 테마성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들은 차트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차트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제일 좋은 상황인데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30분 봉이거든요. 그러면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데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게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테마성의 흐름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챙겨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 다시 한번 눌려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 3,500원대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이스트 목표가 3,500원 잡아드렸고요. 저희 다음 상담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지금 들고 계신가요? 티움 바이오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6,200원에 예. 10%. 네. 예. 1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예, 좀 올랐어요. 이거 한 2달 됐는데 네. 한 2번이나 매도할 기회를 놓쳤었어요. 아, 정말요? 예. 최고로 한 2만 원도 넘긴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더 간다 그러다가 빠지고 하는 바람. 네, 일단은 또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예. 좀 전망이 어떤지 정재훈 위원과 함께 체크를 좀 해보세요.
예, 안 그래도 내일 이제 팔아야 될지. 아,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잔소리 좀 들으려고 오늘 신청했습니다. 예. 예. 티움바이오가 예, 무슨 뭐 연구를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세요?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그죠? 두 번째, 예, 티움바이오가 작년 말에 상장을 했죠? 예. 그러면 보호예수 풀리는 시점도 알고 계세요? 그 대충 좀 알지 3개월 뒤에 얼마만큼 물량이 풀리는지도 알고 계세요, 혹시? 모릅니다. 그 부분들을 일단 명확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그죠? 예, 그 투자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그 부분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움바이오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게 다행인 거는 10% 가까이 좀 수익을 나고 계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이나 기관 쪽은 다 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아, 네, 예. 뭐 이걸 정말 이게 뭐 좀 매수하신 지 기간이 좀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장기 투자로 몇 년 동안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예. 그 부분들은 아니시죠? 예. 그러면 내일 한 차례 더 움직이게 되면 절반 네.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도를 차익을 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18,000원대 초반 넘어가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예. 그렇게 챙겨놓고 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티움바이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세경 하이테크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4,5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담으신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잡으신 건가요? 예. 네, 전망이 어떤지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전에 상담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게 전에 상담 받은 것도 같고, 받으셨을 거예요. 예. 이거 아마 제 기억에는 받았어요. 그때 네, 당시에 저는 61선 저는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거시기 드렸을 받은 건데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네, 저는 에코마케팅에서 상담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것 받았었는가 봐요. 이거 받은 것 같아요. 61선 예. 깨지면 안 되고 저점 깨지면 안 되고 예, 예. 그리고 조정받게 되면 좀 더 받을 수 있고 7월 말에 상장이 됐잖아요. 예, 예. 그죠? 8, 9, 오늘 10, 보니까 11, 12, 그렇대요. 1월 달, 1월 말에 보호예수 6개월 차 해소될 거고요. 예, 예, 예. 그 부분들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 가능 이제 들은 건데요. 기억나세요, 이제? 예, 예. 추세가 상승 추세 때가 저점 고점을 계속 높여갔는데 그게 깨졌죠. 예. 그죠? 그러면 쉬어가야 돼요. 상승은 끝났고 1차 상승기는 마무리가 됐고 쉬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쉬어가는 게 최근에 나왔던 이 3만 원짜리대를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이탈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눌리느냐 그 싸움이에요, 지금. 예. 폴더블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급적으로는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 쪽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20%예요. 폴더블에 대한 얘기가 아마 2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죠. 네. 그런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3,000원 넘어가는 자리대, 그 자리대에서 한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네. 손절을 좀 잡고 보세요, 아버님. 네.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한 3만 원으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거 3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2만 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만 원이 깨지면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3만 원 밑으로 오면 살까요? 산다고요? 네. 추가 매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예. 이 추가 매수를 할 만한 뭔가 특별한 뭐 이익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없어요. 올해 전망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예. 추가 매수를 하신다. 저는 확인을 하고 갈 것 같아요. 보유해서 6개월 차 풀리는 거 보고 네. 그리고 나서 할 것 같거든요. 네. 아버님 일단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손절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일 이게 하기가 힘든 게 손절이잖아요, 사실. 네. 그죠? 네. 만약에 다시 사고 싶다라면 3만 원짜리대가 깨지는 자리대가 나오게 되면 절반이라도 줄였다가 네. 다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다시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3만 원짜리대가 깨지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박스권역으로 이렇게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3만 5천 원대 위에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받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미 폴더블 쪽의 이슈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세경 하이테크 말고 KH바텍이라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기업도 지금 61선이 깨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폴더블 관련주들은 1차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위에서는 한 번쯤 덜어주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세경하이테크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시면 친절한 답변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두 가지 참여 방법 활용하셔가지고 편하신 걸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세요? SM 라이프 디자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0%고요. 1,900원입니다. 1,990원. 1990원. 네, 시청자님 혹시 겨울왕국 2는 보셨어요? 영화관에서? 아니요. 안 보셨어요, 아직? 예. 일단은 그때 엄청 급등이 나왔었는데 기대감에 지금 요즘에 최근에 주가가 되게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뭐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예, 소개를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 잘 하신 건지부터 그럼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이거 아버님 어떻게 소개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소개받으세요? 어떻게 소개를 받으셨냐고. 지인 통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뭐 괜찮다고 뭐 하길래. 괜찮다고요? 사보면 괜찮을 것이라서. 뭐가 괜찮은지 혹시 안 물어보셨죠? 예. 뭐가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근데 다행인 건 아버님, 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올 건데 아마 2,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30%를 매수를 하셨는데 다행인 부분들은 엔터주들이나 컨텐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한형 이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쭉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 그리고 조금 더 움직이게 되면 한 2,200원대 있죠? 예.
2,200원 정도 오게 되면 30%이시니까 3분의 1을 차익을 하세요, 아버님. 예. 3분의 1만.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2,600원 정도. 거기에서 또 절반 차익을 하시고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익을 하면 나머지 이제 3분의 1이 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상담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좀 간단하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4477님께서는 하이트진로를 보내오셨는데 27,000원에 20% 보유를 하고 계시답니다. 일단은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테라도 그렇고 맥주 산업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이트진로 전망은 좀 밝은가요? 계속해서? 맥주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김민재 앵커가 참 좋아하죠, 맥주. 어떻게 아시죠? 아니요. 저는 소위 말해서 그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술을 먹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때 아니요. 이 서울경제 창립기념회 때 그때 술을 먹는 그 모습을 봤는데 맥주를 그냥 쫙쫙 들이키는 게 상당히 방송에서 인상이 이렇게 좀 거짓말하시면 안 깊었습니다. 돼요, 위원님. 저는 진실만을 얘기한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맥주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김민재 앵커님이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내수 쪽에 있는 그 기대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 쪽하고도 연계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류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매, 그럼 실적에 대한 증가, 이렇게 좀 사다리가 맞물리는 것 같아요.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27,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 타이밍도 상당히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20%를 가지고 계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내일 자리대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자리대에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자리대.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한번 더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만 가져가되 나머지 부분들은 약 한 35,000원, 36,000원 요 자리대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렇게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딱 시원한 맥주 한 캔 드시면서 저희 방송 또 시청하시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8시. 늘 편안하게 댁에서 저희 배트맨 일부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이트진로를 매수하실 우리 4477님 큰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5441님께서 고려시멘트를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가격 3,620원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북주도 살짝 움직였는데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브리핑을 좀 도와주실까요? 고려시멘트를 3,62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참 이게 고려시멘트가 별업의 별 테마에 다 엮였었어요. 구제역부터 시작을 해서 대북 뭐 히토류 뭐 이런저런 거가 다 엮였는데 네. 3,62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15%고요. 잠깐 실적을 한번 보면 실적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차트를 보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만 더 볼게요. 네. 대주주에 대한 물량이
9% 가까이 돼요. 1,90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900만 주면 유통 물량이 약 1,300만 주예요. 유통 물량이 1,300만 주인데 이 거래량 터진 게 9,400만 주. 여기에서는 1억 7천만 주. 엄청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다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졌어요. 그리고 정배열 초입 권역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이건 기술적 분석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단가가 3,620원인데요. 저는 이거 가져가 볼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했다라면 일단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3,800원짜리 때는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시멘트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계속 볼게요. 6043님의 종목이고요. TSE를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담고 계시네요. 일단 종가는 14,500원인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약수익 중이시거든요. 오늘 빠져나왔어야 했을까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저항 자리 때에 이제 매물대가 커지는 그런 구간들이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요렇게 그어보게 되면 이탈이 되게 되면 차익을 하는 부분들이 맞아요. 일단 다행히 뭐 수익 중이시고 한 20% 가까이 조금 넘게 수익 중이세요. 21선을 좀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21선 자리 때 깨지면 1차 상승기는 끝난다라고 보세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해 놓고 나머지만 뭐 다시 본다든가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다가 오늘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기업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 형태의 조정,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종가상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부 좀 챙겨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든가 매수가 정도 때까지 다시 왔을 때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챙겨가면서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SE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예, 여보세요? 네, 예, 예. TV 소리 살짝 줄여주세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전화기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니까 예. 네, 전화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어떤 종목 지금 궁금하신가요? 네, 머쿠리에. 머큐리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내가 이거에 네, 9,200원 다시 사기는 샀는데 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확 버렸다가 또 져가지고 억울해가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또 그래가지고- 오늘 마침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예, 예.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빠져나올까라는 생각 있으신가요? 어쩌고 제가 안 그래도 옛날에 15,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어떡하고 싶어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와이파이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50%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50%라요. 매수 가격은요? 9,200원 밑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덮방 치는 바람에 9,200원 정도 쳤어요. 네. 일단 9,200원에 50%로 접수를 도와드릴게요.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하십니다. 한번 손절을 했다가 억울해서 다시 잡으셨어요. 기다리고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 다시 예, 매수를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수익이 좀 나고 계시고 예. 그럼 복수는 하신 거네요. 그죠? 예, 예. 네. 시원하게 잘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도 나는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그럼 내일 절반 챙기셔야죠. 시원하게 복수했으니까.
그래야 그래도 나는 이거 치고 막 억울해가지고 이거 못 참아가지고 음. 다시 기다렸다 들어가 본전 찾았어요. 본전 찾았으면 예. 절반은 챙기세요, 내일. 그래 이게 얼마까지 갈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안 그래도 전에는 15,000원까지 한번 올라갔는 적도 있어가지고 올해 작년 5월 달에 15,000원대까지 있었잖아요. 예예. 근데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한번 손실을 보셨잖아요. 그죠? 예예예. 똑같은 걸 반복하기 싫잖아요. 그죠, 아버님? 예예. 네, 그러면 와이파이에 대한 이 통신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예. 5G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올해 전망도 좋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실적이 엄청 좋다 하고 이래가지고 최고 좋다 하고 그래가 샀거든 이거예요. 실적이 좋다. 예. 뭐 저평가대가 있다 하고 그러길래 샀어요. 누가요? 방송에서 이게 저평가돼 있다고요? 예, 전번에 주르륵 해가지고 저 안 올랐는 거는 먹거리뿐이 없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 보고 샀는 거라 전에. 아버님 그건 모르겠고요. 예.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올해가 좀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목표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2018년도에 100억대로 가장 좋게 나왔는데 예. 2018년도 연말에 상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저는 못 믿어요. 이거 2018년도에 나온 실적은 저는 못 믿어요. 아 예. 그렇고요. 예. 근데 3분기까지 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23억이에요. 23억 영업이익. 예. 반에 반토막이에요. 예. 그죠? 예. 그러면 한번 진짜 아버님 말씀대로 예. 이게 정말 바쁜가 한번 봅시다. 예. 그래가지고 예. 이 한번 보면 진짜 바쁜지 안 바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여기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 그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얼마만큼 나오는지 여기에 적혀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단말기 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뭐 잘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예. 광케이블 쪽에 있는 부분들인데 광케이블 가동률, 공장 가동률 뭐 37%. 예. 저는 공장 가동률도 그닥 없는 것 같고 당사는 수주 산업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예. 난 이런 거 잘 안 들나 봐요. 자, 그냥 아버님. 예. 전략이에요. 비중 50%잖아요. 예. 내일 절반 무조건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예. 챙기시고 나머지 부분들만 작년 9월 달에 형성됐던 요 고점 자리대 있죠? 12,000원에서 13,000원 언저리. 예. 그때 쭉 절반 챙기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머큐리 수익 더 내시고 그리고 나서 절반 챙기신 다음에 꼭 나오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정재현 위원께서 또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정재훈 위원의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강의를 해주실까요? 이게 매일 네. 10분씩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따져보면 한 250개를 해야 돼요. 그 이제 PD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맨날 이렇게 투자 팁 해갖고 250개 저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를 발표로 시작을 해서, 실적 어닝 시즌을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닝 시즌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투자 주체?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3대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어요. 가장 유리한 집단이 제 판단으로는 기관 쪽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을
탐방을 하고 IR을 하고 하는 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전망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요,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건 기관 쪽에서 네. 매수를 해주고 있는 주체 중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투신 쪽이에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유튜브 영상에 제가 수급 개선주라고 해서 몇몇 종목군들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1월 7일인가 8일경에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면 나와 있을 건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하나 마이크론이죠.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럼 요 부분들이 아마 요 시기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부분들을. 그러면 요 부분들 왜 매수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요렇게 보였어요. 요렇게.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투신 쪽에서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물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부담 요인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수급이 개선이 됐고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렇게 전환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하게 된다라면 상승의 추이는 좀 더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그럼 차트의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서 수급 개선주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 아마 6종목인가 7종목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물론 눌린 종목군들도 있어요.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1월 7일 날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1월 7일 날에도 이렇게 매수로 전환이 됐었고 이때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정과 상승을 나오면서 결국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이 종목군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원익 QNC라는 종목군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펌텍코리아라는 기업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죠. 이 기업 같은 경우 보더라도 수급이 많이 꼬였어요.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익으로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자, 제가 여기에서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섹터가 뭔가를 한번 보세요. 컨텐츠 있죠? 그리고 IT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IT 쪽 섹터, 지금 시장 자체의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내수 섹터죠. 중국 관련 sek터.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결국 시장에서 주도 섹터 혹은 주도 업종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다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수급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특히나 투신 쪽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는 얘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아마 골라보시게 되면 차트죠. 하나마이크론 정배열이죠. 그죠? 이 시기에 정배열 권역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장기평 뚫고 정배열 초입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원익 QNC 정배열 권역이에요. 즉 제가 계속 역배열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정배열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 섹터고 주도 주예요. 정배열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빠진 주식을 좋아해요. 절대로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는 종목 중에 시장에 관심이 있는 섹터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성장성이라는 부분들과 실적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서 종목 선정을 하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닝 시즌 쪽에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하게 트레이딩 혹은 단타 혹은 투자 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급적으로 기관, 투신, 차트는 정배열,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업종 그러한 부분들도 보면 되고 역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한 발 빼고 보자라는 의견 그 부분들만 좀 지키셔가지고 내일장 한번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오늘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고 그런 부분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가 한번 봐볼게요. 그냥 대충. 네. 여러분들 중소형주 좋아하시니까 중소형주를 한번 봅시다. 네. 요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죠.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와 줬나? 뭐 요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요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네. 자, 투신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투신이 매수한 종목, 오늘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면 뉴트리가 있네요. 뉴트리가 있는데 뉴트리는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죠? 뉴트리 같은 경우는 정배열 초입 권역인데 장기 평선 뚫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1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7,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을 기다려줘야 돼요. 이런 거 그냥 통과시키세요. 하지 마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투신 중에서 매수 나왔지만 이미 전부터 나왔었죠. YG엔터 계속적으로 매수 들어와서 올라갔으니까 통과하고요. 미넨지 역배열 통과. 파라다이스 매수가 기존에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통과. SAMT 요거 SAMT 같은 경우는 오늘 투신 쪽과 기관 쪽과 외국인 쪽 대량으로 들어왔네요. 근데 한 차례 상승했다가 이제 바닥 권역을 탈피하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역배열로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장기 평선 지지해주고 있죠. 요거 매물수사 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고 눌러줬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괜찮겠죠. 2,200원 정도? 그 정도 때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매수를 해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즉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매수가 6거래일 들어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테스 빼고요. 최근에 들어온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보면 돼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6거래일 들어왔지만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외국인 쪽도 전고점 돌파 시도 나왔고 정배열 초입 구간 만들어 놓고 그럼 이런 종목군들 눌림목 구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IT 섹터 정배열 초입 수급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내일 한번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 그리고 IT 거기에다가 중국 관련 섹터까지 늘 관심 있게 보시라고 우리 정재훈 위원께서는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차트상 정배열로 된 종목들 그리고 플러스 수급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골라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실적이 기반이 되는 성장주들을 골라야지만 어닝 시즌에서는 현명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강의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정재훈 의원의 카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정재훈 카톡방 혹은 카톡방 아니면 정재훈 의원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편하신 대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무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링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번 번호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